됐어. 자, 이제 오늘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진짜 연력학을 해볼 거예요. 여기 있어. 서인. 뭐두 개 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런가? 두 개 가져도 되겠네. 그럼 땡큐. 자, 연력학 한번 해봅시다. 짜자자잔. 자, 거기 나눠드린 교재 첫 페이지에 뭐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완전 생짜 뭐 생초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아는 말일 거예요. 뭐 개다 주변이다 이런 말 알죠? 네. 알죠? 뭐 개다 주위다 이런 말 알죠? 주위의 뜻은? 주변의 뜻은? 그렇죠. 개가 아닌 건 주변이 아닌 거.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우주는 고립되다. 아니 주변에 대해서 이 서라운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마 그 교재를 영어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런 얘기는 없어요? 3학년 때부터 쓴대요? 영어로 쓴대요?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학기 시험 보니까 옛날 기출문 막 영어로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단어를 영어 단어를 좀 자주 얘기할게요. 뭐 혹시나 모르니까. 알겠죠? 자, 어쨌거나 주변이라고 하는 건 그 개가 아닌 부분인데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죠? 주변의 중요한 특징? 이거 모르는구나. 자, 봅시다. 자,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에 두 번째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라운딩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not system입니다. 연구하고 있는 관심인 그 개,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부분을 그냥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연구자가 있는 곳이 서 있는 곳이 그게 바로 서라운딩입니다. 즉 자연과학의 연구자는 시스템에 있다, 서라운딩에 있다, 무조건 서라운딩이 있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유를 포함하는 건데 반응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0기압 300도씨라고 해봐. 그럼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어떤 그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실제 거기 사람 있으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서라운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연력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연력학은 연구자는 바로 서라운딩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시스템의 변화를 시스템의 변화를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예측한다. 예측 변화를 분석합니다. 이미 일어난 거니까 예측은 아니고요. 그 변화를 분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아요? 한국에 살아요? 한국에 살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원론적으로 알 수가 없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대포가 미사일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걸 어떻게 안다고 해요? 언론을 통해 안다고 하죠. 그런데 언론이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거짓말을 했다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언론이 대사기극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이 알려준다고 하는 것도 그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확실히 믿으려면 반드시 뭐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이 볼 수가 없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이거지. 내 차가 경유차거든요. 왜 경유차를 샀을까요? 싸서. 기름값이 싸서요. 그래서 휘발유가 뭐 1,400원 할 때 경유는 1,200원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저번 달부터인가 휘발유 2,000원 하는데 리터에 경유 2,050원 해요. 경유가 더 비싸졌어요. 미치는 거지. 무슨 말 나겠어요? 미치는 거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즘 내가 운전을 좀 덜 하기 때문에 기름값 빠지는 거 뭐냐면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그 표에 뭐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나는 느끼겠지. 아, 거기서 전쟁이 나긴 났나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나는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무슨 변화만 느낄 수 있어요? 한국의 변화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자연과학의 연구 관점이에요. 즉 자연과학은 직접적, 특히나 이제 연력학은 직접적 연구다, 간접적 연구다? 철저하게 간접적 연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연력학에서 예를 들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누구의 온도 변화를 측정할까요? 무조건 서라운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서라운딩에서 벌어지는 뭔가를 측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시스템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사람이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서라운딩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뭐 이상한 문제 같은 거 풀면 뭐냐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이것이 서라운딩. 자, 그다음 됐고요. 뭐 개의 종류 뭐 열린 게 그다음 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서라운딩과 시스템은 그래서 요 밑에 쓰는 게 더 좋은데 서라운딩과 시스템은 그래서 교집합이 있다 없다? 교집합이 있다 없다? 교집합이 없다. 그걸 수학 용어로 서로소라고 하죠. 교집합이 없을 때 서로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시스템 더하기 서라운딩 하면 이걸 뭐라고요? 이걸 유니버스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다 써볼까? 유니버스. 자, 이 유니버스를 어떻게 번역하죠? 바로 우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연력학 과정에서 뭐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가역, 비가역. 알겠죠? 네. 가역이 뭐예요? 가역이 뭐예요?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동되는 게 가역이에요? 완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변화가 가역 과정이라고 했었죠? 예. 동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알았어요. 이제 반응이 좀 늦었는데? 그래요? 그래? 주황 그거 뭐야? 가역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천천히 일어난다? 알겠죠? 저기 누구냐 저기 준우? 아닌데 준우랑 친했나요? 준우요? 저희 졸업하러 갔다던데요? 네, IQ 높아가지고. 그래서 준우 별명에서 천재소년이었잖아. 네. 아니 근데 준우가 평소에 생활할 때도 약간 천재기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요? 없다고요? 없다는데? 이거 봐. 이게 남녀가 보는 관점이 달라. 사고방식이 남들이랑 다르다. 사고방식이 남들과 다르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4차원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천재적이다. 그리고 누구는 그런 것 같진 않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다르게 그래요? 좋게 말하면 천재적인 거. 좋게 말하면 천재적인 거고. 이제 쌤하고 부딪히면 쌤은 니 또라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교사라고 하는 건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사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요? 예? 왜냐하면 교육은 보수기 때문이에요. 예, 교육은 왜 해요? 여러분들 왜 교육시켜요? 여러분들은 왜 사회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회의 자원을 이용해서 왜 여러분들 교육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커서 이 사회를 유지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의 목적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뭐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걸로 사회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이라고 하는 철학은 크게 사회를 유지하는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회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철학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의 교사들은 매력이 없죠. 교사 중에 매력 있는 사람 찾기는 좀 드물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사 중에 왜 매력 있는 사람이 없냐면 보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 항상 반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준우가 4차원이긴 하지만 옆에 있으면 재민이 있잖아요. 재미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준우 되게 재밌던데? 왜 막 보고스 같이 생겨가지고 왜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사들은 기본적으로는 반전을 싫어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그렇게 또 받아서 교사가 되죠. 그래서 매력 있는 교사는 그래서 승진을 못 해요. 왜죠? 매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교감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승진을 못 해요. 그래서 그 교육계에 있는 그 모든 교육계의 권력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은 다 그거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교사들은 봤을 때 매력 있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선생님이 정말 매력 있다라고 하면 그 교사에서 나와요. 언제가 됐거나 다른 일을 하죠. 네, 뭐 그런 건 있어요. 이런 느낌 없나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이런 느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다 좋은데 좀 답답해. 뭐 이런 느낌 좀 재미없어. 뭐 이런 느낌 없어요?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네, 항상 느껴요? 뭐 그런 거. 네. 뭐 하여튼 그렇다. 네. 그렇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교사가 되면 절대 교장 공감이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데 그러면 정 선생 좀 이상해.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난 교사가 되면 절대 교장 교감 못 되는 사람인데. 하여튼 자 뭐지? 자 요거 그 가역비가 여기 보시면 자 1.3에 거기에 1번 과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어 표현으로는 process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1 가역 과정. 영어로 표현하자면 reversible process네요. reversible. 그래서 그 리버시블 프로세스에 거기 정의가 거기 이제 네모로 박스로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a change that can be reversed by an infinitesimal modification of a variable. 여기 돼 있죠? 네. 자, 진혁? 이 해석 한번 해볼까요? 해석 해볼까요? 이제 잘할 것 같아, 진혁이가.
응, 잘할 것 같아요. 진혁이 영어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못하는데요. 맞아요? 소말리아 사람들 영어 잘하는데, 소말이요. 네.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자, 서윤이 해볼까, 서윤이? 못한다고요? 잘할 것 같은데? 이게 크게 어려운 단어 없는데? 인피니티시멀 하나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자, 베어리어블이 있죠. 베어리어블. 베어리어블 찾았어요? 밑에 그냥 뭐 이렇게 써볼까요? 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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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찾았어요? 변수? 변수. 모디피케이션은 조작, 변화, 뭐 이렇게 조작이라고 해도 되고 변화라고 해도 되고 조작 혹은 변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인피니티시멀은 극소, 극소. 그래서 미분 가능한 정도의 변화를 그 극소 인피니티시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게 아니고요. 미분 가능할 정도의 변화를 극소 변화를 인피니티시멀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variable 어떤 변수를 극소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극소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can be reversed 되돌릴 수 있는 변화. 무슨 말 알겠죠? 이걸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영어 정의가 이거야. 그래서 a change that can be reversed by an infinitesimal modification.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지. 예를 들어서 자, 피스톤이 있는데 자, 내부가 10 atm. 자, 그리고 이때 외부 압력이 10 atm. 그럼 이때 이 피스톤은 움직일까 설까? 서 있겠지 뭐. 무슨 말 알겠죠? 힘의 균형을 이루었을 거니까 이게 이제 처음 상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서 자, 여기가 앞서의 처음이었는데 피스톤이 바깥쪽으로 쭉 빠져가지고 이게 최종 상태가 됐다. 그랬더니 멈췄고 그때 외부 압력은 1기압 그리고 내부 압력이 또 1기압.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외부 압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최종 상태에 도달한 거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바로 1. 매 순간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에 있는 피스톤에는 R자 힘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0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R자 힘이 0이면 피스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스톤은 보시다시피 등속 운동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변화는 바로 저 피스톤의 등속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부 압력이 10기압에서 9기압이 되면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 9기압이 되면 외부 압력도 다시 9기압 8기압이면 8기압 7기압이면 7기압 무슨 말 알겠어요? 내외부 압력이 항상 같도록 피스톤을 싹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내부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도달한 거니까 피스톤에는 알짜임이 걸리지 않고 알짜임이 걸리지 않으니 등속으로 피스톤이 빠져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애석하게도 혹은 희한하게도 절대 등속일 수 없는 구간이 나타나죠. 어디죠? 그렇지. at 처음 혹은 최종 순간에서는 절대로 등속일 수가 없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등속일 수가 없으니까 자 봐. 서 있다가 어쨌건 움직이는 건 가속이죠. 그 다음 움직이다가 쓰는 것도 가속이죠. 그런데 이거마저도 등속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걸린 시간이 무한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과 최종 상태 모두 등속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서 있다가 움직이는데 서 있다가 움직일 때의 속력이 천천히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럼 그것 천천히 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하면 가속도를 어디에 수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속도를 0에 수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이 쓰는 것도 어떻게 쓰는 것도 휙 쓰면 가속도가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천히 그것보다도 더 천천히 쓰면 가속도를 0에 수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놀랍게도 이 피스톤의 등속 변화에 시간 t가 얼마? 무한대. 델타 t가 무한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실제 존재할 수 있다, 존재 못한다?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할 수 없는 과정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피스톤 어떻게 뺀다? 빨리 빼는 게 아니고 천천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왜 a change that can be reversed by an infinitesimal modification일까요? 자, 왜냐면 천천히 빼는 거 아니에요. 즉 여기가 9기압이면 9기압, 8기압이면 8기압이 되게 천천히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스톤을 천천히 빼다가 갑자기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 순간 똑같이 내부가 9기압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피스톤의 힘을 9.1기압으로 줬다고 쳐봐. 그러면 천천히 빼다가 9기압에서 다시 9.1기압으로 힘을 주면 피스톤이 빠져나고 다시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can be reversed. 그리고 9.1기압이 아니라 9기압에서 어쨌건 매 순간 양 내부 외부 압력이 같으니까 9기압에서 9.00000000001기압만 더 줘도 피스톤 다시 역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infinitesimal modification. 무슨 말 알겠죠? 걸린 시간이 무한대고 매 순간 내부 압력이 같기 때문에 약간의 힘만 더 줘도 역으로 피스톤을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의하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가역 과정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다? 매 순간 내외부 압력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연구자가 측정하는 건 누구의 변화라고요?
서라운딩이 변하죠. 절대로 시스템의 내용을 절대로 직접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연과학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 매 순간 시스템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역 과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바로 시스템의 정보를 연속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역 과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저게 왜냐? 여러분, 인간의 측정 행위라고 하는 건 측정은 현실적으로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측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본질적으로 불연속이죠? 그죠? 본질적으로 불연속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걔를 영원히 매 순간 계속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봤다가 뭐 딴 거 봤다가 보고 뭐 썼다가 막 쓰는 순간 못 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인간의 측정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불연속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매 순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쓰지도 않고 뭐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무한 시간 동안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계속 본다?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역은 실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가정해버리면 매 순간 정보를 알아낸 거니까 연속적인 함수로 어떻게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함수가 연속이면 미분, 적분 등이 가능해지겠죠. 연속함수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이게 뾰족 이런 점 이런 점 없고 좀 잘 정의된 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면 미분이나 적분이 가능하겠지.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수학자들은 물리학자들 좋아하겠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런 가역이라는 과정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 그러면 역으로다가 비가역 과정의 정의는 뭐겠어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비가역 과정. 자, 얘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비가역 과정은? 비가역 과정은 이레바시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 단어에 이게 여기 한자말로 B가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닐 B. 이거를 얘 영어로는 IR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보시다시피 매 순간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을 비교할 때 뭐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시스템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어려울까요?
알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외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외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를 아무리 측정해봐야 그게 내부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측정은 이 내부의 정보를 전혀 주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비가역 과정은 시스템의 변화를 함수로 표현하기 어렵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여기 준다잉. 그러면 이때 피스톤에는 알짜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피스톤은 무슨 운동하겠어요? 가속 운동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변화가 가속 변화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한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역 과정이 바로 실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학 반응에서 가역이라는 말을 쓰지만 가역은 사실 말만 있을 뿐 실제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역 비가역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74페이지 왼쪽 단락에 보시면, 자, 한 장 넘겨서 74페이지 왼쪽 단락에 보시면 아래쪽에 상태함수, 경로함수 있는데 찾았어요? 상태함수 뭐고 경로함수 뭐예요? 상태함수는 처음하고 나중에 상태만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경로에 무관하죠. 그거를 상태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상태함수는 함수 표현을 뭐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그렇죠? 거기 교재 있죠? 있죠. 그래서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E라고 쓴 게 뭐예요? E. 에너지 중에서 내부 에너지를 E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H가 뭐예요? 엔탈피. 알죠? 엔탈피. S는 엔트로피. G는 깁스 에너지. A라는 에너지 표현이 있는데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력학에서 중요한 에너지 표현 중에 하나인데 뭐 학교에서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식의 에너지가 있다 정도만 한번 봐두세요. 어쨌거나 소문자, 대문자 뭐로 표현한다고?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상태함수는 차이가 날 때 앞에 무슨 표기를 해준다? 그 세모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 델타라고 하죠. 델타. 그래서 상태함수는 그 처음과 나중에 상태가 바뀌면서 이 상태함수의 값이 변했을 때 그 앞에 델타라는 표현을 넣어줍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경로함수. 경로함수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태가 같아도 경로가 달라지면 달라져요. 그리고 상태함수랑 좀 다르게 써야 되니까 뭐로 표현한다?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뭐하고 뭐가 경로함수다? 일과 열이 경로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델타 표시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게 뭐냐면 거기다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경로 함수는
본질적으로 그 절대적 값을 알 수 없습니다. 즉 열이라고 하는 것, 1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절대적으로 그 시스템이 그걸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절대로 안 알을 수가 없어요. 깜짝.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진혁? 쪽. 어디 갔죠 지금? 네. 지금 힘내주세요, 알겠죠?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야? 유동 커피요. 뭐라고요? 유동 커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보자. 아유 지금 몇 시에요? 얼마 지금? 3시에요. 그래? 뭐야? 얼마 안 지났잖아. 자 봅시다. 봅시다. 3시는 무슨 3시예요? 이 뻥쟁이. 이 뻥쟁이 같은 거. 자 그래서 뭐냐면 경람수는 본질적으로 그 절대적을 값을 알 수가 없고요. 항상 그 변화량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열량 변화량을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냥 우리가 열일 이렇게 말 쓰잖아요. 근데 그게 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열의 절대적인 값을 알아서 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열량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변했겠지. 그 변한 정도를 그냥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미 변화량을 이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뭘 쓰지 않는다? 델타를 쓰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관습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앞에 요거 표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제 이 의미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1 나오네요. 1. 자, 1에 요런 표현 하나 기억해 둡시다. 2대 거기 보시면은 이제 1.41 나오는데 이제 수학적 표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줄게요. 준다. 네. 자, 그다음 1.4 1. 자, 1이라고 읽고 보통 뭐라고 줄여 쓰죠? 여기 있는 것처럼 W 이렇게 이제 많이 줄여 쓰죠. 1의 정성적인 적이 다 좋은데 거기에 첫 번째 1 수리적 표현. 수리적 표현. 자, 그 수리적 표현 보시면 이겁니다. 아마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자, 이게 바로 1의 수리적인 표현이에요. 자,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죠. 그리고 변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죠. 둘 다 벡터 물리량이에요,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벡터 물리량이죠. 그 벡터 물리량을 내적합니다. 내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변이가 달라질 때마다 힘이 항상 일정하리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변이의 미소 구간만큼 뭐 정해진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된 물리량을 뭐라고? 1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 수식은 정의가 된 거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저렇게 정의됐다는 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정의는 정의야 정의. 그러면 이 표현을 그 물리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막 방향 고려해서 내적이니까는 내적이면 두 개 크기에다가 코사인 시타 곱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시타 곱해가지고 막 변하는 영역에 따라서 적분 쫙 한번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가 그 연력학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그걸 연력학에 적용한 유도 과정이 있을 건데 그 유도 과정은 나중에 물리 시간에 뭐 조금 더 익숙하게 배우시고요. 그냥 결과만 하나 봅시다. 그렇죠? 결과.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저기 줄게요. 주다. 에이. 자, 두 번째 이겁니다. 바로 수리적 표현, 수리적 정의라고 합시다. expansion work. expansion work. 자, expansion work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 서윤? 왜 멍 때리고 있어? 어디 봤는데? 어디? 병아리요? 야, 이걸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서윤이 닮았는데요? 그래? 재민아, 서윤이 닮았죠? 아까워. 병아리 때문에 깨졌어.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자, 어쨌건, 좋아. 그래. 자, 보자. 자, 익스펜전 웍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래도 써볼까? 팽창일. 자, 팽창일을 언급할 때는 항상 이제 뭐를 가정해? 피스톤. 그렇죠? 즉 피스톤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스톤의 들락날락 함으로부터 부피가 변하는 그런 일을 팽창일.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재미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 힘은 힘인데 이게 잘못했어. 힘은 힘인데 무슨 힘? 힘은 힘인데 무슨 힘? 내가 이거 신경 써서 이게 잘못했어. 힘은 힘인데 무슨 힘? 일은 어떻게 정의돼? 힘은 힘인데 무슨 힘? 뭐라고? 정답 외력. 알겠죠? 힘은 힘인데 그냥 힘이 아니고요. 반드시 외력. 알겠죠? 외력. 저렇게 그냥 정의가 됐어. 그럼 정의가 된 거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그렇죠? 저렇게 정의가 된 거야. 반드시 이런 외력.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피스톤에서 팽창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1. 자, 정의 이겁니다. 팽창일은 이렇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v. 이게 팽창일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 살짝 좀 띄워 놓으세요. 저기 뭐 좀 더 쓸 거거든요. 살짝 좀 띄워 놓으세요. 아니 뭐 다르게 써도 상관없는데 뭐 하여튼 많이 뭐. 아니 뭐라고? 아니요, 여긴 괜찮은데 여기만 살짝 띄워 놓으세요. 자, 이때 잘 보시면 PEX가 어디 압력이었어요? 바로 외부 압력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외부 압력입니다. 역시 네이티브. 그래요? 그래? 그래, 좋습니다. 왜? 소말리에서 해적하면 돈 얼마나 버는 줄 아세요? 소말리에서 해적하는 그 해적 연봉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연봉이 있어요? 모르는구나. 그 소말리아 해적하잖아요. 소말리아 해적하면 뭐 지금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잦아들긴 했는데 소말리아 해적하면 가장 말단이라고 하더라도 연봉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연봉 6천 정도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가장 말단이라고요. 에? 돈이요? 그 배를 잡아가지고 그 배의 선주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돈 받고 배 풀어주는 거예요. 그 돈 받은 게 수익이 되겠죠. 그럼 그 수익을 그 해적을 한 모두가 나눠 갖는 거예요. 낚시는 안 해요. 예? 낚시요? 배고프면 하겠지. 원래 낚시 사실은 소말리아가 천혜의 수산 자원의 보고예요. 그래서 소말리아 앞바다가 물고기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소말리아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소말리아 정부가 이게 제 역할을 못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배들이 와서 산업 폐기물을 그 앞바다에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부들이 와서 그 소말리아 앞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예,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런 것처럼. 근데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물고기 잡아가는 건 알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하죠? 대응을 하죠. 근데 소말리아는 그렇게 할 정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소말리아 앞바다가 물고기 엄청 많이 나는 데인데 다른 나라 배들이 와서 다 잡아가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막 산업 폐기물, 심지어 뭐까지 버린 줄 아세요? 핵 폐기물도 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소말리아 사람들을 솔직히 기분 좋겠어요? 막 완전 빡치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해적질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말리아 사람들이 왜 해적질을 한 거냐면 소말리아 사람들이라고 바보겠어요? 그리고 소말리아 사람들도 저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서 버리고 하고 물고기 잡아가고 눈에 다 보이잖아요. 화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해적질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그 따질라고 배를 잡아 세우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하다가 해적질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뭐야 하다가 근데 그러면 그 폐기물 버리러 온 뭐냐면 그 업자도 사실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소말리아에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랑 결탁하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소말리아에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무원한테 뒷돈을 주고 거기서 산업 폐기물 등을 버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버리러 온 사람도 약간 억울할 수 있겠죠. 나도 지금 돈 내고 지금 버리러 온 거라고. 그 돈 내고 물고기 잡으러 온 거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지만 나라가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그 일반 서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냥 그 앞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행복하게 살던 소믈리아 어민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직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연락 빡쳐가지고 그 배 붙잡고 실갱이 하다가 그냥 해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말리아 해적을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말리아 사람이라면 해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나라의 정치가 안정화돼야 되는데
그 소말리아의 정치가 안정화되도록 미국이 가만두질 않았죠. 하여튼 만 원의 모든 것의 근원은 이제 미국이긴 한데 뭐 어쨌든 하여튼 네. 그래갖고 해적이 됐다? 그래갖고 배를 잡아서 이제 배가 예를 들면 어떤 배를 잡냐면 유조선 이런 걸 잡는 거야. 막 기름만 1조 원치 들어있는 이런 배를 잡는 거야. 그럼 딱 잡아가지고 그 선주한테 얘기해서 적어도 300억 원 뜯어낼 수 있거든. 그러면서 그 뜯어가지고 또 소말리아 사람들은 또 사실 그 소말리아에 가면 또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 시골 사람들이니까 시골 사람들. 그래갖고 벌면은 누가 혼자 막 도시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냥 이렇게 막 다 나눠 가져요. 나눠 가져요. 그래서 그 최말단에 심부름만 해도요 연봉이 5천원이 넘어. 그러면 나라가 완전 세계 최빈국인데 연봉 5천이면 많이 버는 거에 조금 버는 거였어. 재벌이야 재벌. 알겠어요? 소말리아 같은 나라 연봉이 5천이면 재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말리아의 전 국민의 꿈이 뭐야? 해적되는 거예요. 전 국민의 꿈이 해적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소말리아에서 어떤 금융상품이 만들어진 줄 아세요? 금융상품. 해적 보험 또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소말리아 이제 그러니까 마을 은행 같은 데서 소말리아 마을 은행 같은 데서 금융상품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금융상품? 바로 해적 펀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생각해봐. 자, 전 국민이 해적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 해력이 있었을 거야. 기존 잘 나가고 있는 해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해적을 스타트업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잖아. 그처럼 나도 해적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루피처럼.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럼 해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배가 필요하지. 그 다음 총도 필요하지. 그럼 배하고 총 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럼 이 돈이 당장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 투자를 받는 거야. 투자를. 그 투자를 은행을 통해 받는 거야. 그래도 그 투자를 받아서 해적지를 성공하면 그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이 붙는 거지. 놀라운 사실은 이 해적펀드의 수익률이 얼마게요? 해적펀드의 수익률이 50%가 넘어요. 즉 100억 투자하면 바로 다음 해 150억이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저기 선진국에 알짜 대기업 주식 수익률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1, 2%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2, 3%? 알겠어요? 한 3% 정도 수익률 나면 대박인 거예요. 근데 수익률 50%짜리 사업이야. 그래서 그 소말리아의 그 해적 펀드에 누가 투자해? 영국과 미국의 대기업이 투자해요. 1조 넣으면 다음 해 1조 5천억이 된다니까?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 산업이요. 전 세계 그 투자한 유럽하고 미국 대기업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천혜의 요지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배들이 지나가야 돼요. 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배들은 그 앞에를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소말리아를 장악하려고 하다가 소말리아가 그 꼴이 난 거예요. 소말리아 어디인지 모르지? 인도 옆에. 예, 맞아요. 인도 옆에 있는데 소말리아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럼 여기가 프랑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쯤 이탈리아가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 그다음 이게 지중해 여기 유럽인 거죠. 유럽. 여기 영국 있고요. 그럼 요 밑에 어디 있어요? 이 밑에 뭐예요? 이게 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고 여기가 이제 중동이에요. 중동. 석유 많이 나는데. 석유 많이 나는데. 이때 요 밑에 바다를 뭐예요? 인도양이라고 하죠. 여기 인도 있고요. 여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거 있고요. 근데 이때 여기가 살짝 뚫려 있어요. 뭐로? 수에즈 운하요. 여기가 수에즈 운하예요. 만약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요. 배들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오면요. 하루 만에 와요. 소말리아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소말리아가 안정화됐다면 정치적으로 안정화된 나라라면 미국이 개입을 안 했다면 소말리아는 돈 잘 벌 나라예요, 못 벌 나라예요? 엄청 잘 벌 나라예요. 여기에서 숙박업 해도 되고요, 관광업 해도 되고요, 중개무역 해도 돼요. 그럼 배 타고 오다가 뭐 하루 쉬었다 가도 되지 뭐. 어차피 이리 가면 3개월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소말리아는 정말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게 사우디나 이런 데서 석유 같은 것들도 여기서 실어가도 된다고요. 석유 여기서도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혜의 이게 정말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건 미국이 먹으려고 했다가 이제 정치가 아작나는 바람에 이제 나라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말리아 사람들도 억울하지. 배는 무조건 이리 지나와야 되고. 예,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해적질이 벌어진 거예요. 작년에 뭐 사고 났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뭐 소말리아 사람들의 뭐 저런 사정은 사정이고 당장 그 해적한테 잡히는 그 선원 가족들과 선주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해군이 모두 동원돼 가지고요. 여기 쫙 깔려요. 그래서 지금은 해적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있어도 거의 이제 일망타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소말리아 해적이 지금 잠잠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말리아라고 하는 국가를 정상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걸 저기 해군력을 동원해서 막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인 거죠.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해적질이 많이 줄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그 관련 있었죠. 우리나라 배도 몇 번 잡혔거든요. 몇 번 잡혔어요. 그랬다가 우리나라도 한번 진압했죠. 청해부대. 몰라요? 3호 주올리오 몰라요? 석해군 성장 몰라요? 네. 이국정 교수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3호 주올리오라고 화물선이 있었는데 잡혔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배가 몇 번 잡혔는데 옛날에는 한 30억 주고 이렇게 풀려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여기에 우리나라의 청해부대가 가 있었어요. 청해부대가 출동한 거예요. 이때 이제 석해군 선장님이 되게 이제 대응을 잘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해군이 해군이 출동할 때까지 이게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해군이 있었는데 청해부대에는 누가 같이 있다? 청해부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타 있다? 미국. 아 우리나라 부대잖아요. 특전은 육군이고요. 바로 대한민국 최강 특수부대 중에 하나 해군 UDT가 저기 타고 있거든요. 해군 특수부대가. 그래서 해군 특수부대는 사실 엄청난 특수부대입니다. 저기 해군 특수부대 항상 상주에 있거든요. 그리고 해군 특수부대가 저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군 특수부대가 일망타진합니다. 일망타진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해군들 전원 사살하고 그다음 전원 사살하고 그거 몇 명은 생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들은 살아주냐면 딱 프리즈 했을 때 하는 애들은 살려주고요. 반격하는 애들은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때 잡혔던 인질들은 전원 무사하고 그다음에 그 특수전 요원 한 명 부상 당하고요. 그러니까 총 몇 대 맞아서 약간 부상 당하고 해군들 전원 진압. 근데 이때 이게 작전이 며칠을 걸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첫날은 약간 간보기 작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저 해군들이 막 이게 저기 해적들이 막 대응 사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우리 특수전 군인들이 약간 상처를 입었나 봐요. 약간 총상을 입었나 봐. 여러분 총상은요 진짜 큰 상처거든요. 그런데 그 총상을 입고 다시 배로 복귀를 했는데 총상을 입었으니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치료를 딱 받는데
그 총상 입은 그 대원들끼리 그 군의관 앞에서 야, 네가 먼저 와서 치료받아. 아닙니다. 먼저 치료 받으십시오. 야, 네가 빨리 하라니까. 이러더래요. 그리고 거기 군의관이 그걸 엄청 놀랐대요. 그래서 총 맞은 거는 엄청난 상처거든요. 근데 군의관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야, 그 군의관 인터뷰가 나오던데, 진짜 이거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래갖고는 그 완전 진압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동영상도 남아 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에 해군 청해부대 진압 영상 하면 다 나와요. 왜냐하면 특수부대 뭐냐면 진압은 기록으로 남겨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부대 사람들 여기 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진압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뭐냐면 청해부대 배뿐 아니라 한국 특수전사령부, 한국 해군사령부, 청와대까지 다 직통으로 다 연결돼요. 그래서 진압 과정을 청와대에서까지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거기서 배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총격전하고 막 진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인질들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거를 이제 군의관이 검시를 한다고요. 왜냐면 이제 사망자가 나오면 무조건 검시를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검시를 딱 하는데 그때 군의관이 깜짝 놀랐어요. 군의관이 이때 딱 검시를 하는데 와, 죽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총으로 이게 돌교 소총으로 쏘고 이게 돌교 소총이 아니고 이제 특수전 요원들이 사용하는 총이 있어요. 총으로 쏘는데 이게 두두두 나간 이런 총인데 그 시체를 검시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딱 애들이 2방 맞고 죽어요. 딱 2방. 더도 돌도 말고. 무조건 어디 맞냐면 가슴이 하나, 목이 하나. 딱 2방. 더도 돌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특수전 요원들이 아무 때나 대고 갈긴 게 아니고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100% 조준 사격. 딱 해서 가슴이 하나, 목이 하나. 팡팡 이렇게. 그렇고 보고 와, 이 인간 뭐 하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두두두두 막 이게 싸가지고 막 팔다리 맞고 이런 게 아니고요. 무조건 노리고 빵빵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실력을 그때 자기는 봤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심하게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그 선장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해적들도 눈치를 챈 거야. 어떻게? 석유균 선장이 시간을 끌어서 한국 해군이 왔다는 걸 그때 그 뭐냐면 해적들이 알아챘거든. 해적들이 짜증나가지고 그 뭐냐면 석유균 선장을 총으로 갈겨버렸어요. 두두두 갈겨버렸어요. 그래서 복부에 그 기관총으로 막 10몇 발을 맞았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급소를 맞지 않아도요, 총을 10몇 방 맞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바로 이제 옮겨가지고는 그 해군 함정 내에서 처치를 하려고 해도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그 인근 옆에 두바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겼대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국종 교수가 날아간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 외과 의사 선생님. 그 양반이 총 맞으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총 맞으면 주변에 세포들이 다 썩어요. 그럼 괴사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죽은 세포라서 되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핀셋 하나하나 다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 괴사한 거를 탁 뜯어내고 해가지고 탁 뜯어내고 봉합하고 해가지고는 선장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석혜균 선생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세요. 물론 여기 이제 총자국, 수술 자국 많은데 그걸 다 살려내신 거예요. 그때 이국종 교수도 유명해진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총상을 가장 잘 수술할 수 있는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때문에 석혜균 선생가 살았죠.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멋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말리아 사람들 애석하긴 하지만 그게 또 당장 우리에게 해적질로 벌어진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이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진압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서 소말리아에서 별로 해적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한폭탄 같은 거죠. 뭐 또 그것도 그거지다더라. 그 해적들이 돈 많이 벌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 어떻게 해? 그 해적들이 주변 나이지리아 이런 바로 옆에 나이지리아 붙어 있거든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좀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에 부동산을 다 사가지고 나이지리아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나이지리아의 그 땅 부자들이에요. 땅 많이 사놨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참 해적업이라는 게 하여튼 그랬었다.
저 재민이 해적 어때요? 근데 미국이 응. 소말리아도 왜 점령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정치인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정치인이 정치를 잘했겠어요? 부패했겠어요? 부패하면서 안에서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내전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도 아이고 하고 내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미군도 여기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여기 주둔해 있다가 미군도 후퇴를 해요. 후퇴.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뭐예요? 블랙 호크 다운이에요. 이 영화 본 사람? 소말리아 내전 때 미군이 후퇴하는 걸 보여준 영화거든요. 이때 미군 엄청 죽어요. 이 내전에 휘말려가지고요. 엄청 죽어요. 후퇴하면서. 이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인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꼭 보세요. 알겠죠? 이때 똑같은 시각에 이 블랙 호크 다운 작전이 벌어질 이 시각에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북한 대사관 직원이 합심하여 탈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영화로 만든 게 뭐라고? 네, 그거 뭐인데 뭐더라? 최근에 개봉했었죠, 그거. 꼬꼬모에서 얘기해 주. 예. 이거 했던 게 이때 이제 나라가 내전이 나가지고 아작이 난 거예요. 미군도 도망갈 때였다고. 이때 한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북한 대사관 모가디슈요. 모가디슈가 수도거든요. 그래서 미군의 이 소말리아 내전과 관련된 미군 영화는 블랙 호크 다운. 우리나라 영화는 모가디슈. 그래서 두 영화를 비교해서 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블랙 호크 다운이 진짜 명작이에요. 진짜 명작이에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정말 멋져. 이거 보면 우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래서 모가디슈 내전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미국도 캠프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미국이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전이 벌어지면서 장악을 못한 거예요, 미국이. 왜냐면 아무리 미국이 힘세도 거기도 국민들이 막 1,000만 명은 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미군이라도. 그냥 철수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저 나라가. 하여튼 그렇다. 네. 자, 어쨌건. 갑자기 내가 얘기를 왜 했지? 자, 어쨌건 보자. 그래. 진혁이 영어를 하면서. 자, 어쨌건. 자, 외부 압력에 EX. 이게 뭐 줄임말이죠? 뭐라고요? external.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V는 뭐예요? 어디 부피예요? 이건 내부 부피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피스톤의 규정을 적용을 하면 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뭐 수리적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여기에다가 정성적으로 한번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 PEX가 일정하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얘는 그러면 일정하니까 바깥쪽으로 훌렁 빠져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PEX 한 다음에 인티그럴 VI에서 VF까지 D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원래 함수를 미분했다가 다시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PEX 한 다음에 VF 빼기 VI가 될 거고요. 다시 쓰면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가 내부인데 당연히 이 내부를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서라운딩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요 내부를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팽창 과정은 요 델타 V 혹은 VF 빼기 VI가 0보다 커지는 걸 얘기해요? 0보다 작아지는 걸 얘기해요? 0보다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팽창 과정을 가정할 때 팽창을 하면서 시스템은 외부 서라운딩에 일을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해버리는 만큼 시스템의 일 함량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W가 음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표현을 보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죠. 보이세요? 그럼 이 마이너스 부호의 역할이 뭐 사실은 여기에 있는 외력하고 변이 내적해서 나오고 뭐 각도가 뭐 180도니 0도니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코사인 시타로 나온 거긴 하지만 나와 있는 수식을 정성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 어쨌건 압력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항상 양수값이겠죠. 뭐 일정하건 안 하건 뭐 음의 압력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부호상 무조건 플러스 텐데 보시다시피 팽창 과정이면 여기에 있는 부피 변화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게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면 얘를 어떻게 음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 팽창을 해서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때 시스템의 일 함량이 줄어드니까 그걸 음수로 표현한다라와 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팽창의 역과정은 뭐예요? 팽창의 역과정은 이렇게 응축 과정이겠죠.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 그럼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은 이 말을 다 반대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은 이게 수축을 하면서 오히려 서라운딩이 시스템에 일을 공급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일을 받아들여서 W가 양수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그때 수축하는 과정이니까 부피 변화는 음수가 될 거고 얘가 음수가 되면 앞에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얘가 양수가 되는 걸로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반대는 또 똑같이 반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내가 살짝 띄우도록 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연력학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항상 시스템이 그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 이렇게 써 놓으면 있잖아요. 아무 표시 없이 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아무 표현이 없으면 기본이 뭐다?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항상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아무 표시 없으면 금연이 기본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것처럼 아무 표현 없으면 누가 기본이라고요? 시스템이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물리학에서는요. 요 일을 앞에 마이너스 띄고 이렇게 정의해요.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연력학을 물리학에서 배울 때 하고 화학에서 배울 때 일을 정의하는 저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거든요. 물리학에서 연력학 배워본 적 있죠? 없어요? 안 했어요. 물리학에서 이거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물리학에서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없을걸? 맞아요. 왜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W는 서라운딩의 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즉 물리학자들이 표현하는 일은 서라운딩 입장에서의 일 표현인 거예요. 근데 화학에서 표현하는 일은 시스템 입장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따라도 상관은 없어요. 결과는 같거든요. 결과는 같은데 이게 어느 녀석을 따를 때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항상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근데 화학에서는 특별한 언급 없으면 항상 누가 기준이다? 시스템이 기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를 마이너스 이 PEX DV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알겠죠? 알겠죠? 우한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잠깐만, 지금 몇 시지? 실시간 잠깐만.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죠? 3시 반이요. 맞아. 알았어.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옵시다. 네네. 내적 교태 이게 뭐가 뭐예요? 네, 다시요. 이거요? 미분 기호 T. 미분 기호. 그러니까 적분하려면 미분 기호 있어야 되잖아.